안녕하세요. 저희는 월평빌라 신입 직원 서지연. 박효진. 박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에 이제 박시연 선생님하고 이무석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장애인들이 그 시설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별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했고, 뭐 그냥 생각 자체도 없었는데, 그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장애가 있는 분들도 우리랑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나 사람, 강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월평빌라 이야기가 저한테는 그랬던 거죠, 학부 시절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냥 막연하게 마음속에 계속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품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월평빌라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이제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월평빌라 이야기 책을 접했고, 그 책 속에서 시설에서 입주자분들이 자기 삶을 오롯이 살 수 있게 돕고 거두는 직원의 일이 멋있어 보였고, 저도 그런 직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월평빌라에 지원해서 입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거창에서 나고 자라서 거창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찾던 중에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월평빌라는 제 첫인상은 그 강의로 처음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선생님들이 계신 곳, 이게 첫인상이었습니다. 전 직장을 다니면서 월평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들을 수 있었어요.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사회복지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월평은 그렇게 한다더라, 월평이라서 그렇게 한다라는 막연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물론 일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훌륭하신 분이지만 또 그 회사 자체의 업무 환경이 입주자분을 오롯이 지원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라서 그게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비교해서 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대학교를 나와서 바로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조금 무서웠는데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잘해주시고 하니까 출근하는 게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기다리게 되는 그랬습니다. 입주자 개인 기록지, 그리고 내부 지침, 입주자 보조기 착용 방법, 운동하는 도구 사용 방법 등을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고 하지 않았으면 바로 실전에 들어가서 만약에 여기 개인 기록지를 보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공감을 못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엄청 글을 많이 읽었어요. 맞아요. 뭐 호칭 교육도 받고, 부서별 업무도 다 배우고, 월평빌라 이야기도 읽고, 그다음에 2020년에 각 선생님들이 입주자분들 지원했던 기록들도 읽고, 그리고 저희가 회사 운영 규정집 같은 것도 읽고. 맞아요. 그런 것도 읽고, 저희가 지원하게 될 입주자분들이 월평빌라 입주하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들을 읽고, 그렇게 계속 읽고 또 배웠습니다. 한 달 동안 지금 월평, 지금의 입주자분들이 어떻게 지금의 삶을 살게 됐는지 거기까지 간접적으로 배우고, 저희도 같이 간접적으로 살아오는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간접적으로 많이 배웠죠.
시설에 산다고 가족과 떨어져서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어버이날이니까 그 용돈 붙여드리고 아니면 뭐 부모님 아프실 때 옆에 가 있고 그런 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돕고 아들 노릇하면서 자기 삶을 사는 게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구체적으로 일지 하나가 엄청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여러 가지 많이 와닿은 게 많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면은 그 이지영 선생님이 쓰셨던 통장이라는 제목의 일지가 있어요. 그 일지를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입주자분이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시는데 일당을 매일 현금으로 받았대요. 근데 그 현금을 받을 때마다 이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자꾸 직원에게 주기에 그러면 이 통장을 만들어서 매일 저금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렇게 하고 바로 퇴근길에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서 1,000원을 저금을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그 입주자 분께서 그 통장을 들고 다니면서 막 선생님들한테 입주자분들한테 막 자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입주자 분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찢거나 구겨가지고 주머니에 넣어 놓으셨대요. 보통은 그 입주자분을 지원하는 선생님께서 다음 날이 되면 구겨지고 찢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통장은 그 입주자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입주자분에게 드리고 퇴근을 했대요. 당연히 다음 날이 되면 구겨져 있고 찢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 통장이 온전하게 다음 날도 있었고 그렇게 보름 동안 통장이 온전하게 있었대요. 약간 그 일지가 되게 와닿았는데 만약에 그 입주자분을 지원했던 선생님께서 그 입주자분의 뜻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그 입주자분이 해왔던 모습을 바탕으로 그러한 기회를 드리지 않았다면 과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돕는 입주자의 삶에 그러니까 실수, 실패, 뭐 기회라는 단어가 되게 어색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도 늘 아는 것도 실수하고 또 많이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들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넓어지고 깊어졌잖아요. 그래서 입주자분도 내가 돕게 될 입주자분도 그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일지였습니다. 제가 그 입주자가 자취를 하는데 요리로 돈가스를 구워 먹었는데 원래는 돈가스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부어서 구워 먹는데 귀찮아서 그냥 국 끓이는 솥에다가 그냥 식용 조금 해서 구워 먹었는데 타가지고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귀찮아서 그 국 끓여 먹는데 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름 둘러서 다시 해 먹으면 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 줬던 게 서지연 선생님이 얘기했던 얘기를 들으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기순. 일지에 있던데요. 지순 씨 그때 돈가스 다 태웠잖아요. 저 처음 들었어요. 지순 씨 돈가스 다 태워가지고. 근데 불이 안 나게 천만 다행이더라고요. 사진을 못 봐가지고 그냥 탔다고만 들어가지고. 저는 일지 중에 사진 엽서를 만들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는 일지가 생각이 나는데 요번에 한번 해보려고 입주자분한테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안 하고 싶다 하셔서 안 하고 싶다 하셔서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지만 저는
사진 엽서를 만들어서 입주자분들한테 감사 인사나 아니면 추석 설명절, 새해 인사 이런 거 할 때도 조금 의미는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은 해보고 싶습니다. 궁금하다. 네, 어떻게 될지요. 이민철 씨가 배드민턴 동호회 갔던 기록이 기억에 남아요. 그게 거의 아마 이민철 씨가 거창이라는 데 처음 와서 제가 읽은 기록 중에는 처음 지역사회에 나가는 그런 활동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민철 씨도 이민철 씨지만 그 함께 동행하는 직원이 이제 생각만큼 잘 안 되니까 그런 막막함이나 불안함? 이런 거 고민들 엄청 많이 써져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신입 직원이고 처음 그런 지역사회 인사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막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건가? 아니면 오늘 아프다 하고 가지 말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읽는 저도 막 불안하고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런 일지 끝에는 그래도 문을 두들기다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하고 기대를 가져본다 하고 또 다음 일지가 있고 또 다음 일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신입 직원이고 처음 해본 일에 막막하지만 나도 모든 일에 기대랑 믿음을 가지면서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초창기 진짜. 네, 2009년? 이거는 사회사업 하면서 꼭 적용해보고 싶었다 하는 일지가, 입주자분이 그 매일 카페로 출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컨디션이 좋지 않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출근하자마자 이제 뭐 소리 지르고 뭐 울고 이렇게 계속 하셔서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카페 사장님은 당황을 하신 거죠. 근데 마침 며칠 뒤에는 그 카페 사장님하고 입주자분하고 같이 여행을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카페에 계시던 손님분도 이제 나가시는 거죠. 그런 소리들로 인해서. 근데 그랬을 때 그 카페 사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울지 말고 얘기해봐.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너랑 같이 여행 가려고 했는데 너가 이러면 속상해. 이렇게 그 입주자분에게 말을 하신 거죠. 결국에는 그 돈을 받고 싶다는 뜻이었대요. 그러니까 일했고 그걸 대가로 돈을 받고 싶었는데 그날은 일을 하지 않고 뭐 돈을 받고 싶으셨나 보죠?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요. 그래서 이렇게 돈 받고 싶으면 주말에 카페 와서 일하고 받아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떤 점이 인상이 깊었냐면,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많이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입주자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 대화가 아주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고 입주자분께서 좋아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협상하거나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입주자분의 일상을 도울 때 이제 저희는 어쨌든 시설에서 일하고 입주자분의 일상도 매일 도와야 하잖아요, 출근할 때. 그럴 때 입주자분의 좋아하는 것으로서 타협하거나 협상하거나 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받고 나서 입주자분 곁에서 삶을 도울 때 이걸 굉장히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많은 기록에서 둘레사람을 찾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인이 많은 분도 계시고 지인이 딱 한 분, 뭐 두 분 이렇게 있는 분도 계신데, 그런 기록 중에 많으면 좋겠지만 한 분만 있는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잘 맞고 좋은 친구가 되다 보니까 같이 뭐 미용실 갈 때 같이 가고, 뭐 계절 바뀌면 같이 소풍 가고, 뭐 맛있는 거 생기면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한 명만 있어도 진짜 한 사람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지인은 무조건 많을수록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그런 좀 고정관념 그런 거 가지고 있었나 봐요. 어린 입주자분인데 아직 둘 다 한글을 모르는 상태인데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를 외국 영화였나? 그래서 한글 자막이 나왔는데 그거를 둘 다 모르고 그냥 그림만 보고 나왔다가 나중에 입주자분 친구가 내가 아직 글을 몰라서 이야기를 못 해줘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어린 나이에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런 입장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하고 되게 뭔가 찡했어요. 찡하고 되게 월평빌라 이야기 2의 취미 여가 부분에서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인데 그 허락 받았어요 라는 제목의 일화예요. 입주자분께서 이제 수영 회원을 등록하고 그 수강권을 끊고 첫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그 강사분께서 정말이에요? 그 허락 받았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렇게 첫 수업이 시작됐고 첫 수업은 그 짐작했던 것보다 더 가혹했었대요. 이제 한 달째가 되던 날에 이제 그 마지막 날에는 자유 수영을 하는 날이었나 봐요. 그때 이제 강사분께서 이제 그 입주자분은 따로 남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무슨 일인가? 뭐 이렇게 해서 긴장하면서 이제 두 분이 그 함께 강사분께 갔는데 그때 강사분께서 아주머니는 호흡이 안 되니까 이런 동작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알려줬대요. 그렇게 개인 교습을 자유 수영 시간에 했던 거죠. 어느새 친해져가지고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같이 운동회를 하기도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 일화를 보고 사회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이제 신입 직원으로서는 제일 약간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모르는 분들한테 인사드리러 가는 거. 그리고 뭔가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그 겁이 나는 거죠. 거절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잖아요. 약간 우리가 그렇죠. 약간 그래서 막 그런 게 되게 그러니까 신입 직원으로서는 겁이 나더라고요. 막상 눈앞에서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떡하지? 내가 표정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입주자를 잘 지켜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일지를 보면서 되게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입주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느 사람들처럼 취미 활동을 하는데도 되게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입주자분과 입주자를 돕는 직원이 그 불편했던 한 달간을 어쨌든 견뎌내면서 수업을 갔던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강사분도 어떻게 이 입주자분을 그 수영을 알려드려야 될지 알게 되고 그리고 같이 수업을 들었던 분들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함께 놀러 가시고 약간 이런 우리가 책으로 봐왔던 그런 정말 감동이 있는 그런 사람 살이는 어느 정도의 거절과 불편함을 견뎌낸 그 선생님들의 용기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장애 개념 부분에서 시작하는 그 책 첫 부분에 장애 개념이 사회사업 실제를 규정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장애를 어떻게 그 개념을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하게 되는 사회사업의 실제가 규정된다는 게 되게 경각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을 때 내가 제대로 다지고 세워야 될 거는 장애 개념이다
장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 개념이 당사자를 대하는 마음, 태도, 언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장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잘 다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요결에 보면 사회사업 대상은 상황적 약자라고 하잖아요. 항상 장애인은 아니거든요. 그게 편견이기도 하고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 그 장애와는 상관없이 못하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용어들을 좀 공부하고 명확히 하니까 내가 봐야 하는 곳이 어딘지, 내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정리 같은 게 왜 중요한지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복지교육을 배우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약자일수록 사회사업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사자에게 그렇게 합니다. 귀하게 대합니다. 적어도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한덕현 선생님께서 그 시설에 산다고 해서 편하고 후줄근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정말 백화점에서 산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뭐 슬리퍼도 그냥 뭐 삼선 슬리퍼가 아니라 뭐 메이커 있는 슬리퍼. 그러니까 복장에 마음을 담으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게 입주자분에게 예와 성을 갖춰서 할 수 있는 좀 보호막이 되기도 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아주 인상이 깊어가지고 출근할 때 엄청 고민을 해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지? 근데 막 당나귀 농장 출근도 도와야 되는데 약간 그 수풀을 헤치고 갈 수 있으면서도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이제 그 입주자분의 눈빛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아, 이 옷은 마음에 드셨구나. 약간 이 옷은 좀 취향이 아니신가 보다. 약간 그렇게 내가 돕는 입주자에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돕고 싶은지를 복장에 담으니까 그게 굉장히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제 마음을. 이거는 복지 요격 배울 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배웠고 잘 실천해보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이 길면 길고 느리면 느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한 달 반? 이 동안에는 출근이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오면은 공부하러 올라가고 아니면은 입주자분들 지원하러 가는데 그때마다 입주자분이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얼굴 보니까 행복해요. 힘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저도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도 나고 또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출근이 행복했어요. 와, 멋있다. 저는 한 달 이제 출근하는 게 7월 한 달간 교육받고 제가 막 열심히 제가 앉아서 교육받고 계속 기록을 읽었던 거에 대한 보람을 계속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뭐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어디선가는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그 교육받았던 그 한 달이 교육도 한 달이었고 제가 일한 기간도 한 달이지만 그 교육 속 내용을 엄청 많이 확인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때 기록을 또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그런 책들도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난 한 달간 뭐 24시간 내내 출근해 있는 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출근해서는 물론이거니와 퇴근해서도 계속 일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긴장을
놓을 수 없고 긴장을 놓으면 다음날 뭐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니까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입주자의 일상을 돕는다고 해서 뭔가 마냥 이렇게 편안하게 입주자 곁에서 이렇게 그 입주자의 속도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는 그래 보일지라도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여 내가 놓친 게 있나를 막 계속 생각하고 또 입주자를 도울 때 그러니까 입주자는 한결같이 여유로우신데 제 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럴 때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지니까 집에 가서도 그 긴장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약간 그러면서 한 달 내내 약간 출근한 기분이 들었고 근데 그런 기분이 드는 게 힘이 들 때도 있었지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마음 담아서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내가 그런 일을 선택해서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스스로는. 와. 그러니까 단지 뭔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잘해보고 싶고 내가 돕는 입주자를 진짜 잘 돕고 싶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니까 잘 실천을 해보고 싶은데 현실에 나는 신입인 거죠. 못해 잘. 그러니까 막 계속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도 막 복기를 하는 거죠. 막 그때 이렇게 말할 걸 막 정말 다음에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좀 잘했다 약간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한 달은 그렇게 머릿속이 계속 바쁘게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교육받으면서 저희 셋이 엄청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고 또 박효진 선생님은 전 직장에서의 경험들이 또 있으니까 그 경험에서 나오는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라 해야 되나? 확실히 완전 쉬니까는 그 다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간 계속 교육받고 서로 느낀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그 3층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졸음을 막 이기려고 서로 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진짜 잘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서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간 교육이 진짜 감사해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 일이라고 하면 각자 입주자분 삶을 거들고 뭐 돕고 있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아는 곳도 많고 지인도 많고 자기 삶을 너무 잘 살고 계셨던 분이라 가지고 그분한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어떻게 살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그런 거 계속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저도 아직 다 알지는 못하니까 입주자가 하고 싶은 방향 쪽으로 하고 싶다는 거대로 가고 있어서 청소하는 것도 일단 도와드리고 드라이브 하고 싶다면 드라이브도 가고 식재료 구입도 하고 자취를 하니까 요리도 같이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입주자의 일상을 돕고 있고 뭐 직장 생활을 돕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입 직원이라서 그 둘레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나니까 추석이 다가와서 또 추석 안부 인사드리고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자의 일정이나 스케줄에 따라서 돌아다니고 그런 거에 맞춰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주자의 삶을 중심으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월평빌라라고 하는 시설 장소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사회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쌓이면 진짜로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돼서 사회사업가가 진짜 뭐 인정이 있는 사회,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선생님과 같긴 한데 입주자의 삶 중심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하고 그냥 입주자의 자기 삶을 그냥 제가 따라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박시원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셨을 때 사회사업은 사람 그리고 사회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살리거나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사람다움, 사회다움이라고 했었어요. 그게 인상 깊었는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사회사업가는 내 앞에 있는 입주자를 사람으로 보고 사람답게 도우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인정을 깨우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일하기 위해서는 다리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드러나지 않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되게 사회사업가는 아름다운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돕는 입주자분에게 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돕는 입주자의 삶이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길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시고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시는 게 제 가장 궁극적인 목표고 꿈이고 사회사업가로서 이루고 싶은 경지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도우면서 제가 입주자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말을 기록으로 잘 남기고 싶은 게 또 하나의 꿈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교육받으면서 그렇게 감동받고 또 선한 자극을 받으면서 잘해보고 싶다고 느낀 거는 어쨌든 선생님들의 그동안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선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기록을 잘 남기는 사회사업가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는 일단 월평 빌라에 살고 계신 입주자분들 대부분이 너무 자기 삶을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저의 뭐 부족함이나 뭐 염려, 뭐 편견 뭐 이런 것 때문에 입주자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입주자의 삶이고 제가 뒤에서 조금 그냥 거들어줄 분 사람이니까 그 마음을 되게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사회 초년생이라서 다 거의 그냥 사회생활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이 팀 선생님들한테 일단 감사하고, 그냥 몰라서 너무 많이 물어봤는데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바쁘신데 귀찮을 수도 있는데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먼저 챙겨주시려고 하는 거에 되게 감사했고, 그냥 많이 서툰데 저 많이 서툴고 어색한데 되게 먼저 챙겨주시려고 하고 예뻐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해요. 저는 월평빌라 첫 출근하고부터 한결같이 변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입주자분들의 환대예요. 저희 3명 신입 직원 중에 1명만 출근했더라도 3명의 안부를 다 함께 물어주시고 뭐 식사는 했는지 뭐 어제 없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그런 것들이 내가 정말 환대를 받으면서 출근을 하네. 어느 직장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입주자분들이 저에게 해주신 인사가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딱 입주자분들이 저에게 해줬던 만큼만이라도 내가 그렇게 그 입주자분의 둘레 사람들에게 인사하러 다니면 나는 굉장한 사회사업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입주자분들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입사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들도 있고 또 기록이나 이런 걸 계속 읽으면서 그 기록된 입주자분들의 삶을 계속 읽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읽고 나서 이제 실제로 입주자분들의 삶을 사니까 사는 걸 보니까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잘 살고 있고 잘 돕고 있는 그런 직원분들과 입주자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 왔구나 월평빌라에. 그리고 또 그런 기록들을 읽다 보니까 그 기록에 등장한 입주자분의 삶을 제가 생생하게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삶의 주인공들한테 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한테도 감사하고 하지만 동기들한테도 많이 감사한 게 저희가 한 달 동안 교육을 들으면서 저희 3명이 다 다르게 살아온 완전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배우더라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2가지의 생각을 더 들을 수 있어가지고 공부가 더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같이 신입이고 동기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